학교에서요. 학교에 학생들이 돈을 뜯었다. 그럼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 별로 증거가 없어도 사법 처리를 갖다가 상대방이 이렇게 112에 이렇게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소 고발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전화번호를 주면 경찰에서 그 전화갑니다. 네, 전화갑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증거가 있다. 증거가 이렇게 계좌 증거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저기 병원 가가지고 상해 진단서를 찝니다. 그냥 진단서도 아니고. 그럼 이게 크게 가요. 맞은 거를.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돼요. 영장서에서 오라 그래요. 학생들을. 예, 조서를. 학생들이랄지라도 고소고발하면 말려도 학교에서 말려도 하기만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이게 사법 처리를 이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인 것 같은데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렇죠.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안 하는데 뭐 중학생, 고등학생 때문에 그 집단 괴롭힘을 한다. 증거가 있다. 다른 학생들도 일일이 이렇게 곧바로 영상 A다 해가지고 그걸 딱 학교 안에서도 찍을 수 있어요. 다 휴대폰 다 뺏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 연예계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대기실이다. 또 어떤 데서 협박을 받았다. 그걸 찍으세요. 다 성인인데 그거 뺏을 수 있습니까? 네. 말이 안 되지. 누가 현실에서는 그렇죠. 1억, 2억 달라 그래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협박에 굴해갖고 주는 것도 문제지만 줬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 해서니 그 사람이 가서 112에 전화를 하고 이런 사실은 그 사람 전화합니다. 고소하면은 고소하거나 또 다른 사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사실을 인지해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하면 그 깜빵 갑니다. 네. 연예인들이 많이 그랬다면 다시 연예계 생활이 불가능하겠죠. 공인들이 정치인이 그랬다 다시 정치가 불가능. 공무원이 그랬다. 공무원 연금 안 나와요. 네. 사법 처리다. 공무원들은 이렇게 이런 범죄가 있을 때 보통 그 공무원들 퇴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사건의 당사자가 될 때 경찰 생활을 계속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검사나 판사나 그러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문제가 되죠. 네. 공인이다. 그러면 어떤 공공적인 장소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무언의 협박. 그래서 이렇게 또 문자, 뭐 동영상, 이게 통화 증거, 계좌 증거 이게 지금 꼼짝 남의 집 함부로 주거 침입을 갖다 집단으로 우르르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걸리면 문제가 돼.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이 수입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면 다시 찍으세요. 여러 사람이 우르르 어떤 집에 들어가면 연예인이든 누구든 간에 찍어가지고 증거를 갖고 있다. 아니면 좀 심각한 문제처럼 보인다. 그분의 차가 대거 서 있다. 그럼 알겠다. 동영상 찍어. 미국 사회에서도 그래야 돼. 전세계 알려진 연예인이나 뭐 공인이 또 거기 범죄를 저지르면 사람이 눈에 쉽게 돼. 외국에 나가도 그렇죠.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관광객으로 갔을 때는 몰라도 이방인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그 어떤 동네에서든 간에 이렇게 눈에 띌 수밖에. 눈에 띈 사람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곧바로 외국에는 미국 같은 데 곧바로 이렇게 신고합니다. 경찰에 무조건. 누가 남을 때린다,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이렇게 상해죄로 들어가서 연예계 생활 다시 못해요. 네, 정치인도 문제가, 국회의원도 문제가 생깁니다. 국회의원도, 장관도 문제가 생겨요. 증거가 뚜렷할 때, 검사, 판사도, 뭐 경찰도 다 문제가 생겨요. 경찰에는 무언의 협박, 말로써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서로 이루어지면 더 큰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공인이 어디 가서 이렇게 연예인이다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택시 범죄를 택시 강도로 변했다. 자기 생활이 어려우면 이렇게 범죄로 이렇게 유도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이나 타인에 의해서 막 떠벌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수사기관에서 녹음했잖아요. 오라 그래요. 네. 사실은 이런 범죄를 제가 들었는데 술자리에서 그런 경우 있죠. 자기 옛날에 어떤 살인을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112에 신고해가지고 저랑 그 사법 처리 당한 적이 있어요. 옛날 사건에 경찰서에서 오라 그럽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서 신고하면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사법 처리된 사례가 꽤 많습니다. 옛날에 뭐 저질의 증거를 술자리에서 떠들었는데 그걸 들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녹음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서 이렇게 살인 사건이 드러난 적이 꽤 많습니다. 네, 뉴스에 나와요. 알려진 연예인이다. 그럼 어디 가서 이렇게 범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려진 연예인인데 택시 강도로 변했다. 택시 그 찍을 때 카드로 찍거나 기록이 다 나오고 요새 이렇게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 나오거든요. 앞으로 저 방식의 어떤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이렇게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어떤 자체 워키토키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리가 다 송수신이 된다 했을 때 그 차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제가 그래서 내가 약간 뭐라 그럴까 그죠. 뭐 자동 이렇게 택시나 이렇게 승용차 이런데 화물차까지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렇게 CCTV를 집안에 있는 홈캠을 보안 기능을 해서 보안회사가 대신 봐주거나 112 이렇게 딱 이게 누르면은 평상시에는 이상이 없다. 보안회사로 곧바로 연결되거나 112로 곧바로 연결되는 그런 기능을 갖춘다면 제가 그런 것을 얘기했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택시나 승용차 이런 데서 그렇죠. 어떤 방문자다 그러면 그 상황이 정확히 녹화가 되는 거. 그 사람들이 대신 보고 있다가 신고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택시 안에서도 그래요. 택시 회사 자체가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해가지고 택시 안에 범죄를 신고해 주면 되는 거. 카드 다 찍혀요. 네, 카드 누가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지는 콜택시 부르게 되면 어디서 그렇죠 그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은 사람 그 사람의 운전자 퀵서비스도 마찬가지. 급하면 퀵서비스 부르시면 돼요. 퀵서비스 다마스 불러가지고 그거 갖고 타도 됩니다. 택시 안 잡히면 근거리면 그냥 그거 타고 다셔야 돼요. 그리고 교통 뭐 대중교통 뭐 버스나 지하철에는 다 카메라가 다 있어가지고 범죄하시면 바로 골로 갑니다. 얘네들이 아는 공인들이 그랬을 때. 그리고 택시가 보통 일반적으로 짐을 들어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집 안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시 범죄가 택시 운전사 자체도 그렇죠. 자기가 바쁜데 뭐하러 그 사람 짐을 그 사람이 알아서 그렇게 해주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승합차다. 승합차에서 외국에 영화에서 나오죠. 승합차에서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사람을 잡아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현실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안 가면 그건 안 가면 되지.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요새 CCTV를 골목 구석구석마다 다 좀 개수를 좀 많이 해서 설치를 하시면 경찰의 의지만 있다면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차량 있잖아요. 쭉 추적해서 다 나옵니다. 요새 CCTV가 얼마나 깔려 있어서 건물에도 다 깔려 있고 요새 이렇게 112 전화를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올리고 학교에서도 찍어서 올리잖아요. 112로 집단결합입니다. 올리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그걸로 이제 형사처에서 고소고발하면 증거가 되니까 뭐 영상을 조작했다 이런 소리도 안 나고 방송 연예계에서도 대기실에도 이렇게 딱 하거나 주머니에 놓고 있다 녹음 딱 112 녹음해가지고 곧바로 이렇게 보내면 됩니다. 뭐다 그렇죠. 어떤 촬영하다가도 이렇게 신고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뭐 나는 자연이다 거기서 예전에 형사 강력격의 형사들이 출동을 한 적이 있던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사건이 없을 때는 출동 안 하죠. 나는 자연이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대거 강력 형사들이 출동해가지고 아마 거기 수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연예계에서 이렇게 했다가는 그 방송국 자체가 난리 나죠. 대서특필 날 것 같은데요. 알려진 공인이 하거나 외국에 그냥 관광객으로 왔을 때 뭐 일방인으로서 가서 살 때는 거기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고 쉽게 그 사람의 범죄를 저지르면 눈에 쉽게 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 외국에서도 불편할 수도. 네. 외국 사람들이 와서 범죄를 하면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하고 완전히 왕따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쉽게 왕따 될 수 있는 게 외국이에요. 네.
더구나 이렇게 교포 사이가 좀 적거나 없거나 그러면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으슥한 거에 가서 선제 사시면 무슨 범죄를 당할지 알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네네. 투서하시잖아요. 네, 투서하시면 이게 그게 주소 없으면 송달이 되나요? 우편 그래서 그 우체국에서 송달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소가 없으면 보내는 사람 투서 자체를 그럼 자기가 직접 갖다 놓거나 주소를 써야 되는데 그 문서로서 상대방을 어떤 사법 처리할 목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넣으셨잖아요. 투고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인지하고 그 사건을 들어갔다 그러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해서 사건이 일어났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투서가 들어왔느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면 그걸 녹음을 했다가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알고 보니까 투서를 통해서 했다면 그게 문서를 통한 고소고발을 비슷한 건데 상대방을 서법 처리할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이렇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네네네. 그래서 문서로서 작성됐을 때 이 투서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해서 왜 남을 갖다가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증거가 명확하면 괜찮아요. 증거가 명확하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경찰서에도 어떤 사건 범죄에 대해서 마약 범죄다 그러면 망성 연예인에게 보통 마약 범죄 나오잖아요. 또 연예인도 한번 이렇게 사법처리 당한 지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전화를 했을 때 사건에 착수해서 조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고소고 상대방이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그 문제가 증거를 갖다 줘라. 그럼 경찰관이 뭐할 일이 뭐할 일을 일반 사람이 대신해야 되는 증거가 뚜렷해도 뚜렷하면 더 좋죠. 증거가 뚜렷하거나 정황상에 무고를 할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한번 조사를 착수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뭐 이렇게 결탁돼 있지 않는 이상 경찰관이 웬만하면 사건 인지하고 한 경우도 꽤 많아요. 어,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탐문을 제가 우리 집에서도 한번 도둑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서 돈을 이렇게 잔뜩 놔두고 수표도 놔뒀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경찰서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돈에 현금에 이렇게 눈이 달렸냐 우리 수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황당했어요. 할머니 같은 경우는 범죄를 당했는데 어,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렇게 뭐 동산 같은 경우는 잃어버리잖아요. 동산이라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뭐 그거를 했을 때 경찰이 알고 그리고 기본 조사는 해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여기 주변을 탐문한다든지.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바빠서 그런지 사건을 조사할 수 없다고 경찰서 가서 제가 1시간 넘게 상담을 했거든요. 형사과 들어가가지고. 네네. 그때 제 동생이 발행한 옹인데 이게 제 동생이 이게 발행한 수표가 있어요. 10만 원권이. 네, 이게 거기가 들어갔는데 아직까지 이게 저는 거기서 집안을 갖다 몇 번씩이나 뒤졌는데 현금하고 수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네. 경찰서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증거가 수표로 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그래죠 그걸 받았다 그러면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돈이 입금이 계좌로 되거나 수표로 들어가면 추적이 가능하고 현금에는 현금도 그렇죠. 이렇게 일련 번호 하면은 추적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은행에서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렇게 체크하는 기능이 기계가 있어서 그 일련 번호를 자동으로 이렇게 그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인식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에다 체크를 좀 할 수도 있죠. 점을 찍는데 모르게 미세하게 찍거나 형광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것도 증거는 될 수는 없지만 1년 번호도 도움이 돼요. 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 명확하지 않은 이상은 공인 같은 경우 연예인 같은 경우 그 사람을 둘러싸서 협박을 했다 또는 구타를 했다 어떤 그렇게 뭐 그렇죠 둘러싸서 협박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112에 거시잖아요. 그러면 전화 가요. 고소고발의 경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 증거가 명확하면 뭐 CCTV 있는 장소에서 만나면 되죠. 요새는 뭐 호텔이라든지 공개적인 장소가 더 나아요. 범죄를 으슥한 곳에 가시는 게 지하 바다 그러면 둘러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 이상 공개적인 장소는 편의점이든 마트든 이런 다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개적인 약간 심리적인 공포를 여러 사람들이 줘가지고 그 사람을 정신병을 일으키거나 과대한 공포 혼자서 계속 우부증 의처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혼자서 상상에 꼬리를 이렇게 물도록 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심리적으로 심리적인 공격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냥 가시면 돼요. 은행이든 뭐 이렇게 마트든 뭐 이렇게 편의점이든 공개적인 장소는 커피숍이든 어딘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으슥한 곳이 좀 위험하죠. 으슥하다. 공개적인 투명하게 이렇게 통일유창으로 해서 안 해두는데 호텔 커피숍 사람 만나고 뭐 그러면 되지. 네네네. 알려진 회사 업계하고 뭐 등등등등. 가짜 회사를 얼마 많은데요. 가짜로 사무실 식스센스 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짜로 사무실하고 가짜 뭐 의리하게 해가지고 투자자 모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어떤데 회사 가잖아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서 그 회사가 진짜로 있는지 그 주소를 찍어보거나 구글 치면 웬만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이거든. 명동이 어떤 변호사인가. 되게 저 가족 간에 상속 합의를 하는 건데 제가 합의를 문서를 해가지고 거기다 맡겨놨는데 거기다 명동에 있는 변호사님께 맡겨놨는데 가족 간에서도 문서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문서로 이렇게 공증을 쓴다는 공증은 변호사가 해주시고 검찰청에 들어가 있고 서류가 검찰청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뭐 금고에도 보관하고 따로 있겠죠. 자기네들 금고에 검찰청에 들어가 있고 금고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번호가 거기서 이런 부분을 이 합의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중요한 거거든요. 공중 변호사가 따로 또 있고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한테 하면 더 좋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살 때도 법무사 통해서 변호사가 좀 비싸니까 법무사를 통해 전문도 아니고 그래서 법무사를 아무도 아는 변호사 어디 이게 법무사 이게 구글 쳐가지고 네이버 쳐가지고 찾아가지고 견진리에서 찾아가서 하시거나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 단위가 좀 크면은 법무사들도 출장을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뭐 부동산 거래다 이럴 때 법무사들이 와서 대신 등기해주고 이러기 때문에 서류가 위조다 그러면 등기 안 해주죠. 네, 거기서 자기 그 서류 검토해서 그리고 동사무소에 등기사무소에서 112에 전화 걸어서 이렇게 인감증명 띈 적이 있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하면은 위조 서류도 힘들어요. 네. 뭐 인감증 위조하는 경우 있으니까 컴퓨터로 딱 프린터하거나 교명하고 그러니까 위조범이죠. 돈도 위조합니다만. 네, 네. 자기가 20조 있다. 20조 있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네가 20억을 갖다가 나한테 주면 20조를 주면 내가 그걸 더 뿜빠이 하겠다. 이렇게 몇 조 주겠다. 다 거짓말이죠. 보통 사기꾼들이 보통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금과 저기 금광 사기도 얘기를 하고 보물선을 발견하거나 어디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 또 그다음에 뭐 저기 죄송한 말씀입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청와대 예전에 전 정권의 비자금이었는데 이것을 갖고 있다. 현금화하는데 좀 애로를 겪고 있으니까 네가 일정 부분 투자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기 수법이죠. 이게 눈에다가 거대한 환상을 달아놓으니까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그 사람은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의리의리한 그 저를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돈을 펑펑 지갑에 돈을 이만큼 수표 있는 것을 보여줘. 보통 그렇게 해요. 일반적으로 자기 돈 많다라는 걸 과시해서 상대방을 믿고 하고 사무실도 의리하게 고급스럽게 꾸며놓고 그래갖고 여러 사람 많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기 저 뭡니까 인력사무소 같은 사람 공급해 주는 데 있잖아요. 사람 대행 역할 대행해서 역할 대행하고 사람을 대거 모집을 해갖고 하거나 식당 같은 데도 역할 뭐 권리 예전부터 그랬죠. 권리금 장사를 위해서 대거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래서 일정 부분
하루에 들어가는 거 막 이렇게 한 10일 정도, 10일 정도나 반짝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데려가가지고 신랑 장사하는 거 잘 돼갖고 권리금 장사한 적이 꽤 많아요. 뭐 한 달도 할 수 있죠. 왜 못해? 예. 한 그러셔도 투자 그래서 점심시간만 반짝하는 거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대역할 대행이 있어서 돈이 들더라도 권리금이 억대면 뭐 어떻게 그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전부터 권리금 사건이 있었어요. 개다 그러면 이제 개원이다 그러면 근데 그것을 아니 은행에다가 맡기면 될 텐데 연예인들이 소득이 이제 불분정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저거 어떻게 받으려고 그랬을 때 좀 하기가 곤란하죠. 그 사람이 만약에 사건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뭐 죽었다 그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닌가? 그 돈이 가족한테 흘러간 증거도 없고 그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당사자한테 구하지 가족한테는 이렇게 청구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그 사람의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뚜렷하게 내가 청구만 적이 있고 개혼이다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실 불법금융에 해당해요. 불법 그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불법금융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 안 삼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돈을 띄었다 얼마 정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이렇게 지급할 차례인데 안 준다라고 했을 때 또는 개주다 그랬을 때 선법처리 당하죠. 왜 안 당합니까? 당합니다. 네, 그것도 선법처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사건 사고가 이렇게 없어요. 그리고 그걸 고발할 수 있는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가족한테 청구하거나 이게 좀 애매하고 입증이 어려운 서류로서 이렇게 딱 되지 않는 이상은 입증이 어렵고 부동산 차압도 민사로 들어가셔야 돼요. 민사에서 치열한 다툼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차압도 부동산 같은 것이 있으면 가능은 해요. 부동산 차압이 가능하다. 여기서 뭐 이렇게 그 통화 기록을 다 문자 기록, 통화 기록 다 계좌 기록을 다 남겨놓으세요. 이것도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에서 기혼인데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게 다 증거가 되어서 아 이게 돈 빌려줬네 이번 차례인데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죽었으니까 형사는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민사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상속을 하시는 분들이 가압류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일단 부동산을 못하게 처분 못하게 하고 나서 이렇게 민사로 들어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법적인 서류는 변호사나 법무사, 특히 법무사는 이렇게 가격이 싸니까 법무사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 평생 뭐 몇 번 사세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에는 되게 드문데 법무사에 의뢰를 해서 이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법무사도 가짜 대행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112 저기 구글이나 네이버 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무사 사무실 있는 거 확인하고 전화하시면 돼요. 네네.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이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됐는지를 자기가 등기를 떼어봐야죠. 좀 귀찮더라도 1년에 뭐 이렇게 평생 몇 번 있다고 직접 등기를 떼어가지고 가짜 서류인지 아닌지 내 명의로 이렇게 딱 부동산 등기를 갖다 놔서 그 서류 조작이 뭐 컴퓨터로 쉬운데 아니면 법원 등기소라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네, 그걸 통해 자기 이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 등기소에서 그걸 치면 나와요. 법원 등기소 서류도 남의 서류도 다 떼어볼 수 있고 그래요. 부동산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떼어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살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압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가압류도 볼 수 있고 등기 가등기도 볼 수 있고 어떤 금융기관에 대출한 것도 싹 나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자기가 직접 서류를 100% 믿지 말고 누구 말만 들으면 안 되죠. 자기가 직접 서류를 법원 등기소를 통해서 띄어보거나 이렇게 직접 가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띄어보시면 됩니다. 알려진 공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연예계 생활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리고 저기 방송국 내에서조차도 어떤 사건 곧바로 112 전화를 딱 드시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뭐 고소하거나 112에 전화 걸어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수사 착수하면 언론에 나오잖아요. 언론에까지도 제보를 해버리면 언론에 나오게 되면 그 연예계에는 그 논란 자체 하나만으로 인해서 연예계 생활에 되게 타격을 받거나 사건이 만약에 실제 있었다 그러면 곧바로 사법처리 다시 연예계 생활이 힘들죠.
그래서 심리적인 공포를 뭐 이렇게 없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한 사람 만든 바보 만든 것입니다. 심리적인 공포를 계속 줘서 그 사람 스스로 굴복하거나 스스로 정신병을 얻어서 무너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 뭐 허황된 사실을 믿지도 말고 그래서 공개적인 장소 위주로 하시면 돼요. 저 같은 이제 뭐 시내에는 50km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 지금 만약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이다 심리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냥 시내에서는 자기 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고속도로다 좀 그러면 그 KTX 타고 그냥 이렇게 가셨다 거기서 뭐 저기 뭡니까 렌트카를 빌리든지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 렌트카를 빌리든지 모범 택시나 이런 택시를 미리 이게 절차에 내리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예약을 해갖고 하셔도 되는데 일반 택시 타셔도 뭐 큰 범죄는 없는데 택시에서 범죄가 있긴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택시를 탈 때 이렇게 찍어놨다가 번호를 그래서 여기다 전송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것이 택시 범죄도 사전 미연에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기가 어디 부동산에 간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 전화번호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찍어놓은 그러죠 동영상으로 찍으면 아 이분 좋은 분이시다. 뒤에서 찍어도 몰라요 공개만 안 하면 상관없잖아요. 초상권 침해를 그래서 찍어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으슥한 곳에서 범죄가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상관없어요. 공개적인 장소는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이 둘러싸서 범죄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증거가 없다 해서 안심하고 있다. 경찰에서 오라 그래요.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112. 그래서 실제로 고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수하고. 그럼 가서 연예인 경우 조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언론에까지도 같이 제보를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인해서 김건모 씨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무죄 받고 풀려났어도 연예계 생활을 상당 부분 못 콘서트도 못 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그 자체로 연예계 생활이 몇 년 동안의 공백이 일어나는 게 김건모 씨는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뭐 이렇게 어떤 연예계다 그러면 또 출연 대가로 인해서 성을 제공해달라. 그것도 녹음이 되거나 자기 집에 들어가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했으니까 큰일 나요 그런 거. 우리 집안 며칠 일해라. 그거 자체가 협박죄가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자체가 촬영 어떤 출연 대가로 인해서 범죄가 될 수 있어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그것도 골로 갑니다. 네네. 출연 대가로 한 것이 돈 그다음에 출연료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네 뻔뻔 해달라고 그 방송국에 제보하세요. 방송국에 제보해가지고 공식 라인을 통해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또 그거 자체가 이제 일종의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공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뇌물죄일 수 있잖아요. 뇌물죄. 그리고 자기 어떤 업무를 기반으로 해갖고 공직이든 공직이 아니든 다 사법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을 요구하더라 그러면 이제 그 자체가 네,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출연 대가로 해서 금품을 오고 갔다. 출연료에서 지급을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 그것도 이렇게 증거가 없어도 오라 그러면 오는 거 가서 조사 받으면 이제 줄줄이 사탕으로 다 이런 일이 있었다. 계좌 증거까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좌 증거 다른 사람 차명으로 보냈다. 그러면 그것도 그것도 고소고발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 작가가 되든 뭐 PD든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 여러 사람이서 생각을 해서 자기 성폭행 당했다고 이렇게 증거가 없어도 호텔에서 합의아래 들어가 성관계 해놓고는 이렇게 그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저기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무고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모텔에 CCTV도 다 있고 모텔에 CCTV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사건 통화 기록, 문자 기록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무고를 할 목적으로 꼬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엔 너무 많으니까 숫자가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문자 증거라도 영상, 동영상, 통화 증거, 그다음에 CCTV
들어갈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잠깐 이렇게 모텔 들어갈 때도 찍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네네. 모텔에 CCTV가 있으니까 모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딱 물론 그 들어가시면 성적인 타락은 안 좋지만 찍고 자기가 어디 있다 호텔에 어디 있다 찍고 그래서 안에 동영상으로 찍어서 어디 있다 본인 전송을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의 집 한번 들어가지 마시고요. 남의 집 들어갈 때도 이렇게 어디 무슨 일로 내가 왔다 이렇게 찍어놓고 어디다 전송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기도 통화 그러죠. 그거를 갖다가 자기 그 저장을 스마트폰 저장을 해놓으셔. 자기 동선을 일부러 기록해서 택시 타도 그렇고 동선을 기록해가지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나중에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잡히도록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보안회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송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좋은데 유튜브에 올려놔도 상관은 없긴 해요.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 유튜브에는 뭐 어떻게 페이스북에 올려놔도 뭐 어때요? 뭐 상관없지. 보안회사가 없으니까 그런 사이트가 없으니까 카톡에 올려놔도 단톡방에 올려놔도 상관없죠. 그런 게 단톡방에 올려도 상관없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아니 라이브 방송을 키시든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는데 아프리카도